제일 좋은 거는 자연 그대로인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요. 콩이나 두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육식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2, 3회 나눠서 조금씩 40대부터는 매년 1% 정도 근육량이 감소하고 60대부터는 매년 2에서 3% 정도, 따라서 40대부터 근육 관리가 필요한데요. 심하게는 탈모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단백질 하면 보통 근육만 생각이 나는데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모든 부분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근육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에도 사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뼈는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칼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단백질이 합니다. 그래서 뼈의 유연성과 강도를 정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피부 역시 많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다 모두 피부 구조와 탄력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유지가 돼서 피부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나 면역세포들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호르몬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고,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은 모든 것이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직접 싸우는 면역 기능을 하는 항체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크기와 기능이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부수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영양실조도 올 수 있는데요. 근감소뿐만이 아니라 심한 피로나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체온 조절 기능 이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부족 시 모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발의 성장에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발이 얇아지거나 약해질 수 있고, 심하게는 탈모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육류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단백질은 나이에 따라 필요량과 섭취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 섭취 단백질은 통상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소 기준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2g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라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기에는 사실 이 근육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은 하루에 한 46g, 남성은 56g 정도 권장을 합니다. 네, 근육량과 뼈 건강이 중요해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인에서는 오히려 성인기보다 더 단백질 보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는 자연 그대로인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계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달걀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요. 콩이나 두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절하게 육식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고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드시는 거는 좀 좋지는 않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 3회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년이 넘어갈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근육량을 보존시키고 더 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20, 30대에는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40대부터는 매년 1% 정도 근육량이 감소하고 60대부터는 매년 2에서 3% 정도 근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40대부터 근육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지만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고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 근육 감소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D와 칼슘은 근육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족하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력 운동은 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은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것, 또 상체 운동은 푸시업이나 덤벨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근력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 훈련도 꼭 필요한데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노인분들이 걷다가 비틀비틀 거리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낙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요. 균형 훈련을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음식 말고 보충제로 챙겨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음식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고 특히 운동 후나 다이어트 중에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식사를 챙기기 힘든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혹은 주방 시설이 좀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육류를 거부하시는 분들, 또 채식주의자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칼로리 제한을 하는 분들에게도 단백질 보충으로 이런 보충제를 쓰실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식사 대신 단백질 보충제로만 단백질을 보충할 경우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